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드디어 200강이고요. 199강에 이어서 낮추다 저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추가로 4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추다 저는 우리가 45강에서 배웠고요. 199강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딱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보면 자, 요렇게 생긴 카레 모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숫돌이 있고요. 글자를 그대로 써본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숫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와 관련된 것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어둡다 혼,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결혼 혼입니다. 어둡다 혼. 자, 해가 낮아진다. 낮추다 저자의 원래 모양이었는데요. 우리가 낮추다 저자를 한번 써본다면 자, 이렇게 배웠었죠? 방금 전에 자, 이렇게 하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숫돌이 있었는데요. 이 글자를 보면 아래쪽에 숫돌이 안 보이죠? 자, 아래쪽에 숫돌이 안 보이죠? 원래는 숫돌이 있었지만 숫돌을 지우고 해 일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에 보면 해 일자가 있고 낮추다 저. 자, 저는 혼으로 바뀐 것인데요. 자, 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어둡다 혼. 해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어두워지죠? 해가 낮아진다. 저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둡다. 어두운 의미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혼란하다. 뭔가 어둡다. 혼수 상태. 정신이 어둡죠? 혼수 상태, 혼란. 그래서 어둡다, 혼. 이 글자는 해가 낮아졌다. 그런데 아래쪽에 뭐가 없다? 숫돌이 없다. 왜냐면 이 글자에 밑에 해일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죠? 쓰기가 좀 공간이 좁죠? 그래서 안 쓴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 같은 경우는 결혼 혼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어둡다 혼자를 배웠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 이거의 음은 혼입니다. 자,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죠? 왼쪽에 붙어 있는 글자는 여자, 여자입니다. 자, 여자,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자, 여자가 어두운 때 뭘 했을까요? 옛날에는 결혼식을 밤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마를 타고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 곳을 가다 보면 아침에 출발을 해도 신랑 집에 저녁에 도착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식이 해가 질 무렵에 치러졌다고 해서 어둡다 혼자가 들어간 것이고요. 자,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바로 첫날밤을 치렀었죠. 그래서 결혼, 혼.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결혼, 자, 혼. 그 다음에 또 혼인신고 할 때 혼인. 그래서 여기서 어둡다 혼, 결혼, 혼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다만지. 그리고 종이 지가 있습니다. 자, 다만지. 낮다 저. 저가 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지로 변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보이죠? 낮다 저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지가 된 것이고요. 혼 정신 신자를 우리가 옛날에 앞에서 191강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191강에서 혼 정신신을 배운 적이 있고요. 10강에서는 보이다 시자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보이다 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강에서 배웠는데요. 제사 향불이다. 제사는 누구한테 지내죠? 그렇습니다. 조상님, 하나님, 신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보여준다. 뭘 보인다? 정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다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뜻 속에는 조상님이나 하나님, 사람은 아니고 영혼만 있는 그런 형태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여기 글자에도 왼쪽에 보면 보이다 시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 그래서 우리가 191강에서 배웠던 혼정신신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의 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다만 지자는 땅의 신을 의미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신, 땅의 신을 의미했는데 여기에서는 땅의 신. 그렇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단순히 단순히 글자에서 뜻을 차용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차용이라는 것은 빌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면 차용증을 쓰죠. 빌렸다. 그래서
다만이라는 의미로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빌려서, 차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다만지에서 그 글자가 와서 이것은 단지 뭐뭐일 뿐이다. 다만 뭐뭐일 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종이 지자가 와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실사가 붙어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음은 오른쪽에 종이 지자가 있는데요. 이 지는 낮다 저가 세월이 지나면서 지가 된 것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에는 실사가 붙어 있네요. 실사, 나무 뿌리, 대나무, 주간. 자, 주간이 뭘까요? 자, 주간을 보면 우리가 45강에서 책책자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탤런트 정광열 씨가 김밥말이처럼 생긴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있죠? 자, 예전에 종이가 개발되기 전에는 대나무를 뽀개서 그 안에 글씨를 쓰고 이렇게 실로 엮어서 종이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종이지, 자, 실사, 나무 뿌리, 대나무, 주간. 자, 이런 의미로 해서 종이의 의미가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종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그리고 주간의 의미가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종이지.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자, 폐지 또는 지폐. 지자는 뭐다? 종이지. 위에 아까 다만 지자라는 글자에는 간체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빠뜨렸네요. 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부분을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네모의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단순히 선을 이렇게 점을 두 개 그은 형태 또는 조금 점보다는 긴 형태로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만지, 종이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강에서 낮추다 저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4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